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UI 디자인을 할 때 필요한 기본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UI 및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할 때 각 운영체제별로 제작하는 사이즈라든지 효과라든지 제작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제작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존 휴대폰 컨텐츠 디자인과 그 다음에 최근 나오는 스마트폰 디자인의 디자인적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기존에 사용하던 모바일 컨텐츠에 관련된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 관련 컨텐츠 디자인이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기존 핸드폰, 즉 위피 플랫폼을 탑재한 핸드폰들을 우리가 피처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피처폰 관련 컨텐츠를 제작을 했을 때 그 특이점은 주로 이제 도트를 이용한 비트맵 형식의 디자인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성능이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 성능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제작하는 부분이 약간 디자인의 제약을 가져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용량으로 그 다음에 적은 컬러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이 기존의 피처폰 관련 모바일 컨텐츠를 디자인하는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봤으면, 최근에는요, 이제 스마트폰 관련 컨텐츠 디자인은, 스마트폰은 이제 기기적인 그 메모리를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웹에서 사용하던 그런 디자인 기법들을 그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시켜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그 화면 사이즈가 기존 모니터에 비해서는 조금 작기 때문에 작은 화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또 대부분이 터치폰이기 때문에 이 터치폰으로 했을 때 이 손의 감도를 느낄 수 있는 그 영역을 선택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런처 아이콘이라든지 메뉴 아이콘이라든지 그런 이제 스마트폰만이 가지고 있는 약간 고유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한 스마트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유한 디자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디벨로퍼 안드로이드 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실제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개발자 전용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개발자를 위한 사이트에서는요, 안드로이드 관련 이제 UI 디자인이나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다양한 매뉴얼과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제공하고 있죠. 이런 오픈 소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이 구글 안드로이드의 특징은 굉장히 그 접근성이 굉장히 편하고 많은 유저들로 하여금 개발을 용이할 수 있게 하나의 이렇게 매뉴얼로 짜놓은 사이트가 바로 이 디벨로퍼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죠. 그러면 실제로 이 개발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어떤 메뉴 구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이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을 위한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 전문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자체는 실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최근에 그 나오고 있는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다양한 그 소식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SDK라는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 개발자가 플랫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한 다음에 실제 안드로이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메뉴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중에서 뭐 실제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 좋으냐면, 자, 디벨로퍼 가이드라는 부분을 들어가 보시면요. 실제로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볼 부분은, 자, 여기에 UI 가이드라인이라고는 여기 메뉴가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 보면 아이콘 디자인이라든지 뭐 어플리케이션 위젯 디자인, 그다음에 액티비티 디자인, 메뉴 디자인, 자, 이런 것처럼 실제로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할 때 필요한 뭐 아이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아이콘 디자인 쪽으로 딱 들어가 보면, 자, 아이콘 디자인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요. 자,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한글판 버전이 없기 때문에 영문으로 돼 있어서, 예, 영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 이제 이 단어를 찾아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스마트폰 디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중요한 디자인이 바로 아이콘 디자인이에요. 자, 아이콘 디자인이 이 스마트폰의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 중에서, 자, 런처 아이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런처 아이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런처 아이콘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 배경화면에서 실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전에 바탕화면에 막 깔려있는 아이콘들 있죠?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 가장 밖에 나와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줄 수 있는 아이콘, 그런 아이콘들을 우리가 런처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런처 아이콘은 정말로 어플리케이션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런처 아이콘은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예시라든지, 그 다음에 제작 가이드, 그 다음에 사이즈, 그 다음에 뭐 어떠한 색상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떠한 레이어 이펙트를 사용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표시되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물론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 관련 디자인을 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다고 해서 꼭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가이드라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자기만의 아이콘이라든지 UI 디자인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메뉴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번에는 메뉴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메뉴 디자인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 자, 런처 아이콘, 메뉴 디자인,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바 아이콘, 그 다음에 탭 아이콘, 뭐 다이얼로그 아이콘.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따가 각각의 어떤 기능을 하는 아이콘들인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향후에 실제 하나하나씩 실제로 제작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여기 supporting multiple screens라고 해서, 자, 여기를 보시면요. 자, 이러한 사이즈를 제시해주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각 스마트폰마다 제조 회사마다 스마트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자, 스마트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액정의 크기라고 그러죠. 액정 LCD의 크기가 각기 핸드폰마다 다 달라요. 달랐을 때 스펙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0에 320에,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우 덴시티, 즉 120 dpi의 해상도를 가진 그런 액정을 가진 스마트폰 제작할 때는, 자, 로우 dpi를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움 덴시티라고 해서 해상도 160을 가진 것들을 우리는 미디움 dpi, 그래서 사이즈는 보통 480에 800, 480에 800 사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국내에 나와 있는 갤럭시 S라든지, 또는 베가 같은 핸드폰 있죠. 자, 그런 핸드폰들이 바로 그런 스마트폰들이 사이즈가 480에 800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고해상도, 자, 240 dpi를 가지고 있는 고해상도를 우리가 하이 덴시티, 즉
HDPI라는 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즈는 같이 480에 800, 480에 800으로 같지만 아주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고급 LCD를 가진 그 스마트폰을 우리가 하이 DPI 그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이즈는 같지만 그 1인치 안에 표현되어주는 픽셀의 개수가 이와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훨씬 그 선명도의 차이가 있겠죠? 자, 이 해상도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후에 포토샵 시간으로 넘어가면서 해상도에 대한 개념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하여튼 오늘은 지금처럼 이렇게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매뉴얼을 제공해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디자인을 할 때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이 개발자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아이콘을 디자인할 때나 그럴 때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각 해상도에 맞는 사이즈를 제시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컨텐츠를 제작할 때 일관성 있는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면 이 핸드폰 화면에 여러 가지 런처 아이콘들이 사이즈가 들쑥날쑥 한다든지, 그쵸? 통일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 봤듯이 안드로이드 그 개발자 사이트에서는요, 스크린의 밀도, 즉 해상도를 크게 로우 DPI, 미디움 DPI, 하이 DPI 이 세 가지로 나눠놨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석대로 작업을 하자면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면 이 화면에 보여지는 이 사이즈별로 맞게 세 가지의 디자인을 원래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의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싶은 유저가 이렇게 로우 DPI나 아니면 미디움 DPI나 하이 DPI 어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제작자들은 이 같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이 세 가지 종류로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정석은 그렇게 되는데,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는요, 이런 어플리케이션 제작할 때 이 세 가지 사이즈별로 다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가장 인기 있는 기종을 상대로 해서 그 인기 있는 기종의 픽셀 사이즈, 화면 LCD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한 가지 컨텐츠만 만들게 돼요. 그래서 보통 국내에서는 이 480의 800 사이즈, 이 미디움 DPI인 480의 800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만들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 제작을 하다 보면 세 가지를 다 만들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제 원래는 로우 DPI, 미디움 DPI, 하이 DPI마다 각각의 아이콘들의 사이즈가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원래는 이 세 가지를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이 미디움 DPI나 하이 DPI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그 개발자 사이트에서 봤듯이 런처 아이콘과 메뉴 아이콘,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바, 그 다음에 탭 아이콘, 다이얼로그 아이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런처 아이콘이라는 부분이 그 스마트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가 포토샵을 실제 열어서 그 개발자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 디자인을 한번 열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템플릿을 이용한 디자인인데요. 자, 이런 그 개발자 사이트에서 이러한 그 아이콘 템플릿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아이콘 템플릿이라는 곳을 다운로드를 받아보면 이 안에 런처 아이콘 템플릿, 그 다음에 리스트 아이콘 템플릿, 스테이터스 바
템플릿,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여기서 참고를 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런처 아이콘을 제작할 때 필요한 레이어 이펙트 효과라든지 다양한 질감들을 표시할 때, 자, 이와 같이 제작을 하라는 얘기죠. 물론 이와 같은 그 제시되어져 있는 질감이라든지 색상을 꼭 사용하라는 법은 없지만 참고용으로 보면 처음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도 한번 볼까요? 자, 같은 런처 아이콘이지만 지금처럼 미디움 DPI, 로우 DPI, 하이 DPI, 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하이 DPI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아이콘을 열어볼게요. 자, 지금 연 거는 같은 런처 아이콘이지만 하이 DPI, 그쵸? 자, 이번에는요. 자, 미디움 DPI 아이콘을 열어볼게요. 그쵸? 이렇게. 자, 그 다음은 로우 DPI. 자, 화면에 보는 것처럼, 자, 아까 우리 그 표에서 봤었죠? 같은 런처 아이콘이지만 하이 DPI는 72에 72. 그 다음에 미디움 DPI는 48에 48. 그 다음에 로우 DPI는 36에 36. 자, 같은 디자인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디자인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최근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하이 DPI나 하이 DPI를 주로 기준으로 해서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들은 거의 만들지 않는 수준이 됐죠. 이제 스마트폰이 점점 액정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로우 DPI나 미디움 DPI보다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하이 DPI 기준으로 해서 컨텐츠를 만들면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다 서비스가 가능한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이 있지만 안드로이드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안드로이드 제작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이 안드로이드 제작 가이드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다양한 아이콘들을 한번 제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